김동현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굳이 몰라도 되는 정보들, 디테일은 빼고 양으로 승부하는 정치 TMI. 오로상근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 자유한국당의 재보궐선거 유세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엊그제 경남 창원 축구센터에서 열린 이 경남 FC 그리고 대구 FC의 K리그 경기에 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등이 관중석 안으로 들어가서 이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선거 유세를 했습니다. 예. 황교안 대표는 자유한국당 당명 그리고 기호 번호가 선명한 이 붉은색 점퍼를 입고 관중들과 악수와 기념 촬영을 하고 지지를 호소했는데, 예. 그런데 이게 이 프로축구연맹의 선거 개입 금지 관련된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 규정을 어길 시에는 홈팀에게 승점 10점의 감점 또는 이제 벌금이 이제 부여가 되는데, 이런 중징계를 받을 수 있는 좀 상황이 좀 경남 FC에게 도래하게 됐습니다. 논란이 되자 황교안 대표가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어떤 입장입니까? 이게 논란이 되니까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었더라면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할 것이고, 앞으로는 법을 잘 지키면서 국민들에게 저희를 알리는 노력을 계속하겠다. 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몰랐다라는 얘기고. 예, 몰랐다는 얘기인데. 네네. 사과는 아니죠. 예, 지금 경남 FC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알고서 막무가내로 진입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분명히 자기들이 안 된다고 고지를 했고 점퍼를 벗어달라고 얘기했는데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몰랐다는 게 아닌데. 그렇죠. 이 경남 FC가 오늘 새벽에 공식 입장문을 냈는데 이런 것 하면 안 된다라고 미리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장할 때 그렇게 한번 고지를 했고, 그다음에 들어가서 이제 선거 유세 활동을 벌이자 찾아가서 또 한번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예. 당시 보좌관들이 왜 안 된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오히려 항의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네. 정 기자가 방금 프로축구협회의 선거 개입 조항을 위반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이 잘못이 프로축구협회에 있는 그 조항을 위반한 건지, 네. 아니면 선거법을 위반한 건지, 선관위는 또 어떤 입장인지 궁금해요. 네, 일단 프로축구연맹의 규정은 확실하게 위반을 한 예. 거고, 이제 선관위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까가 중요한데, 예. 이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유세가 적법한 선거 활동이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사전에 물어봤다, 선관위에 물어봤더니 이 후보자가 선거 유니폼을 입고 입장해도 된다. 이런 유권 해석을 받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축구 규정을 몰라서 실수는 좀 했는데 이 불법 선거운동은 아니다라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입장인데, 그런데 이 자유한국당이 선관위에 문의를 한 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과장이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오마이뉴스가 이 4.3 창원 성산 보궐선거를 관리 감독 중인 이 경남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해봤더니, 예. 한국당의 이 유권 해석 해명이 자의적 해석에 가까웠다라는 답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선관위 관계자가 자유한국당에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데, 축구장에 가도 되냐라는 질문을 던졌다라고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누구도 이 경기장 안에서 유세를 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예. 후보 이름과 기호가 써진 옷을 입고 이 축구장 안에 들어가서 유세를 해도 되느냐 이런 질문으로는 본인이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관위가 제대로 답변을 못한 거는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의 주장처럼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 안으로 입장해도 된다 이런 유권 해석을 내린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 황교안 대표 등의 행위가 이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공직선거법 106조 2항에 따르면 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관원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 그리고 도로, 시장, 점포, 다방, 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장 내부 같은 경우에는 입장권을 사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게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선관위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선거법 위반일 가능성도 있네요. 가능성은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논란으로 최대 피해자는 경남 FC 축구단이 아닌가 싶은데. 네. 아까 정 기자 말대로 징계가 정말로 이루어진다면 10점 감점. 엄청나게 크죠. 무승부하면 1점이고 이겨야 3점이잖아요. 네. 그럼 10점 감점 엄청난 건데. 일전에 어떤 구단이 심판을 매수하는 일이 있었는데 승점 감점 9점을 받았습니다. 그거보다 더 많이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남 FC 측에서는 오늘 새벽에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아낼 것이다. 그리고 만일 구단이 징계를 받게 된다면 이 규정을 위반한 강기훈 후보 측에서는 경남 도민 그리고 경남 FC 팬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물론이고 이 징계 정도에 따라서 법적인 책임도 져야 할 거다. 네, 이렇게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예.
다른 얘기만 해보죠. 네. 오늘부터 김학의 사건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네. 김학의 전 차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분이 원래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의 부친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친분이 있었고. 네, 그건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청와대에서 어린 시절 뛰어놀았다. 네. 두 사람이 보니까 4살 차이 나더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리고 김학의 전 차관의 부친이 친분이 있었다. 뭐 이 얘기는 알려진 사실인데 뭐 총애하던 부관이었다고 하죠. 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도 김학의 전 차관과 직접 인연이 있었다라는 것이 그 노컷뉴스 보도입니다. 지난 2013년 이 별장 성폭행 사건이 불거졌을 때 이 사정당국이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학의 전 차관의 친분 관계에 대한 증언을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당시 사정을 잘 아는 수사당국의 한 핵심 관계자라는 사람이 이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학의 전 차관이 어릴 적 이 청와대 동산에서 함께 뛰어놀던 사이란 진술이 여러 번 나왔던 걸로 기억한다. 그만큼 가깝고 또 오래된 관계였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성이 본인이 잘 아는 사람만 쓰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친끼리의 인연이 있다라고 해도 좀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이게 파격 인사를 하지는 않았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했었습니다. 이게 사실 그 김학의 전 차관이 뭐 검찰에서 뭐 이렇다 할 두각을 나타낸 적은 없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후에 검찰총장 후보군까지 오르기도 했었고 또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가 법무부 당시에 이 황교안 당시 장관의 경기고 1년 선배인 이 김학의 차관을 임명한 것도 파격 인사로 꼽혔었는데 이게 의아하던 차에 이 두 사람이 이미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보도가 오늘 나온 거죠. 여기에 더해서 이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김학의 전 차관의 육촌 누나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분도 만만치 않게 가깝다라는 얘기가 나오고도 있다라고 합니다. 뭐 목욕탕도 같이 다니는 사이라고 하는데 네, 이거는 뭐 확인된 바는 없고 또 뭐 취임식에 어떤 옷을 입을지 의논을 할 정도로 친하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김학의 전 차관 임명 강행은 물론 이 검찰의 수사에서 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도 뭐 이런 배경 때문이 아니겠는가. 당시 수사팀은 정권이 서슬퍼럴 때여가지고 네, 이에 대해서 뭐 수사를 더 하지 못했다. 좀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예. 지금 어쨌든 재수사 들어갔으니까요. 네네. 혹시라도 청와대에서 압력이나 은폐 또 회방, 수사 방해 이렇게 있었다면 나오겠죠, 수사하면. 네, 뭐 또 이 수사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이 또 나올 가능성도 네, 있는 상황입니다. 좀 지켜보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먼저 김학의 특검법을 제출했다. 이건 뭡니까? 네, 그렇죠. 지금 뭐 특검을 하자는 얘기는 뭐 다들 하고 있는데 뭐 검찰이 뭐 큰 수사팀을 발족을 하긴 했지만 이게 검찰 치부까지 과연 수사를 할 수 있을까가 좀 의심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아예 특검을 하자라는 주장은 많죠. 예.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김학의 특검을 하려면 뭐 드루킹 재특검도 하고 뭐 손혜원 특검도 하고 뭐 줄줄줄 특검을 하자라고 하는 상황이어서 뭐 이거는 특검하지 말라는 거 아니냐 좀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오늘 자유한국당이 먼저 특검 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예. 이 김학의 사건의 당 출신 대통령이었던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걸려 있고 뭐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대표도 걸려 있고 또 당시 민정수석이던 최교일 의원까지 걸려 있는 상황이라 좀 이 발의가 좀 뜻밖이긴 한데 그런데 이 특검법의 이제 내용을 보면은 내용이 좀 이상한 면이 좀 있습니다. 특검 수사 대상으로 좀 이런 게 있는데 우선 이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수수와 성폭행, 성추행 등 관련 범죄 행위 뭐 이거는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이 뒤를 이어서 김학의 전 차관의 범죄 행위 수사 및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이란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가 이 조사를 편파적으로 진행을 했다. 그래서 이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라든지 이 최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수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것이 어떤 외압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주장입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당시 수사의 총지휘자이자 총책임자는 최동욱 전 총장이고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는 보고를 받고 수사에는 관여하지 않는 위치였다. 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미 수사가 됐기 때문에 민주당이 받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이게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다. 네, 정치 공세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 기자 아까 살짝 민정수석 최교일이라고 했는데 곽상도. 곽상도. 네, 죄송합니다. 네, 정정하고요. 자, 지난 주말 장관 후보자 2명이 낙마했습니다.
네, 이 낭만 두 사람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최정호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났고요. 이 조동호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이 최정호 후보자는 다주택자인데 뭐 분당 그리고 서울 강남에 한 채씩 그리고 세종시에도 분양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게 다주택자가 불법은 아닙니다만은 이 부동산 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뭐 투기 의혹을 받고 있고 그 문제가 제일 큰 거겠죠. 네, 그렇죠. 게다가 또 이게 또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장관으로 지명이 되자 뭐 한 채의 집을 딸에게 증여를 하고 그 집에 월세로 산다면서 월 160만 원을 딸에게 납부했던 것은 꼼수 중여다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 조동호 후보자는 뭐 외유성 출장 의혹, 뭐 아들의 호화 유학 논란이 있었는데 조동호 후보자의 아들은 유학하면서 240만 원짜리 월세 아파트에 주거를 하고 고가의 외제차를 몰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또 그런 아들을 보기 위해서 이 출장 형태로 미국에 다녀왔다라는 지적도 제기가 됐었고요. 또 여기에 가짜 학술 단체가 연 해외 학회에 다녀온 사실도 좀 청문회 이후에 추가로 밝혀지면서 좀 이게 결정타가 됐습니다. 처음 있는 지명 철회죠. 그동안은 계속해서 스스로. 네, 지명 철회 처음입니다. 건데. 가짜 학회 문제가 불거지면서 청와대에서 본인이 가짜 학회 참석했는 것 아니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라고 이제 변명을 했습니다마는 일각에서는 저런 식으로 책임 없다고 하는 게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네, 또 그 또한 검증을 해야 되는 몫이다라는 지적이 있죠. 그래서 그 인사 검증 라인 조국 수석. 네. 또 책임론이 나오고 있죠. 네, 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민정수석 책임론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버닝썬 사태가 터져도 민정수석 책임론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이 인사검증을 담당하긴 하니까. 조현옥? 네, 조현옥. 네, 인사수석이죠. 뭐 자유한국당도 그렇고요. 뭐 언론에서도 조국 책임론을 계속해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조선일보라든지 뭐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도 이 조국 수석의 경지를 뭐 지적을 했고요. 주장을 했고요. 또 한겨레 경향도 시스템은 한번 재정비를 해야 되지 않냐. 좀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와대는 조국 수석에 대한 경지를 검토한 바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고민정 대변인이 언론 인터뷰에서요. 조국 수석 책임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내던지는 것만이 능사인가라는 의문들도 들고 또 많은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판단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뭐 좀 지켜봐야겠죠. 네네. 대변인도 아마 새롭게 곧 임명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하고 있던데 곧 임명이 될 것 같습니다. 전대협 명의의 대자보가 서울 곳곳에 붙었다. 그런데 이게 가짜다. 뭐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게 서울 소재 몇몇 대학 그리고 뭐 대법원, 국회의사당 등의 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이 전대협의 명의로 작성된 대자보가 붙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대자보의 내용은 그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비판하고 또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또 대북 정책 등을 비판하는 내용인데요. 뭐 전남 순천, 뭐 목포, 뭐 부산, 인천에도 이 대자보가 붙어가지고 뭐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게 김정은 위원장 명의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비판을 하는 걸 보면 뭐 당연히 이 가짜 대자보인데 이 전대협이라는 단체도 예전에 1987년에 설립된 그 전대협은 아니고요. 다른 조직이라고 합니다. 이 조선일보가 이 전대협이라는 곳의 운영진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 운영진은 이 전대협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2017년 만들어진 단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보수 성향의 청년들이 만든 단체가 이 현 정부를 풍자하기 위해서 이 과거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이 전대협의 명칭뿐 아니라 뭐 김정은 서신 형태의 대자보를 게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 전대협 없어지고 한총련으로 바뀌었으니까. 네네. 예. 지금 한총련도 이제 없어지고 다른 이름이 됐죠. 아, 그랬습니까? 네. 경찰 수사 진행됩니까? 뭐 내사에 착수했다고 했는데 뭐 경찰에 대한 뭐 자세한 뭐 수사 소식이나 이런 거는 뭐 보도되거나 뭐 들어온 소식은 없습니다. 예. 칼기 폭발 사건을 전두환 정부가 이용하려 했다. 이런 외교 문서가 30여 년 만에 공개됐다고요? 네, 외교부가 어제 25만 쪽 분량의 1987년 그리고 88년 외교 문서를 공개했는데 여기에 이 칼기 폭발 사건에 대한 그 외교 문서들이 있습니다. 이 전두환 정권이 대선 전에 이 칼기 폭발 주범으로 지목된 이 김현희 씨를 국내로 송환하기 위해서 이 바레인에 박수길 당시 외교부 차관보를 특사로 파견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일단 문서 중에는 이 박수길 차관보가 우리나라 대선을 며칠 앞두고 이 미국 대사관 쪽에서 나온 정보 보고를 본국에 보고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마유미 그러니까 이 김현희 씨가
칼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레인 외무장관과 박수길 차관보가 이 김현희 소환을 두고 나눈 대화 내용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바레인 측에서는 김현희 씨 한국 송환을 주저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박수길 차관보가 적극적으로 송환을 요구했다. 뭐 이런 발언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김현희 이송을 합의를 했는데 이 바레인이 이송 기간을 좀 늦추겠다라고 통보를 하자 이 박수길 전 차관보가 우리도 군대 사정이 좀 있는데 이 마유미를 언제나 인수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또 본국에 늦어도 1987년 12월 15일까지 도착해야 하는데 이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 뭐 차라리 이 바레인 정부가 조사하도록 이 손을 터는 문제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제안도 했는데 참고로 그의 대선은 12월 16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김현희 씨는 이 전두환 정부의 계획대로 이 대선 전날인 12월 15일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87년. 예. 네, 87년이요. 이 이야기는 당시 이제 안기부 혹은 우리 외교라인이 김현희 씨를 대선 직전에 소환하려고 노력했다는 이야기는 관련자들의 증언으로 사실 확인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이번에는 외교 문서로 확실히 그것을 입증해줬다. 네, 이런 의미가 있겠군요. 네, 나온 것이죠. 예. 네. 그런데 강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발포 책임의 정황을 담은 문건도 나왔다. 이거는 어떤 얘기입니까? 네, 이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정호용 전 특정사령관이 이 집단 발포가 있었던 5월 21일 당일 헬기를 타고 광주에 내려간 사실이 있다라고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이 정호용 사령관이 이 광주에 파견됐던 3711 공수부대 수장이었는데 이 공수부대 수장이 집단 발포 당시에 광주에 있었다는 것은 이 집단 발포 명령을 본인이 내렸을 가능성을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겨레가 입수한 육군본부 작전교육참모부의 작전 상황일지라는 것을 보면 80년 5월 21일 이 항공기 지원 내역의 한문으로 특전사령관의 이명이 오전 8시부터 10시 20분까지 이 기동용 헬기인 UH-1H를 이용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정호용 전 사령관은 이 도청 앞 집단 발포가 있을 때 서울에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이 정호용 씨는 이번에 이제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도 이제 본인이 그 관련 사실을 지금 부인을 했습니다. 예. 정호용 씨는 당시 특정사령관이었고, 네. 전두환 노태우와 육사 동기이자 절친한 친구 사이였고, 네네. 네. 그런 관계였는데 지금 일단은 본인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실정이고. 네. 이거보다 더 자세한 어떤 문서가 나와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JTBC에서 당시에 이제 활동을 했던 이 주한미군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김용장 씨였죠. 그때 이제 인터뷰에서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도 5월 21일에 광주 비행장에 왔다. 그리고 여기에는 정호용 특전사령관이 함께 있었다라고 증언을 했거든요. 예. 이 증언과도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예, 자유한국당의 오세훈 전 시장이 고 노회찬 의원 비하 발언을 했네요. 돈 받고 목숨 끊은 노회찬 이런 발언을 해서 정의당이 굉장히 격앙돼 있습니다. 네, 이 말 들으면 정의당은 격앙될 수밖에 없겠죠. 네. 이 정치에도 금도가 있는 건데 조금 네. 심한 발언을 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고인이 된 분이니만큼.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상 기자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근데 내일이 뉴스전면승부 1주년이라고. 누가 그럽니까? 밖에서 제작진분들이 그러시네요. 네. 예, 저도 몰랐는데. 어떻게 살아남은 겁니까? 네. 네. 잘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1년 뒤에도 봅시다. 1년 뒤에도요? 네. 저도 같이 가는 겁니까? 네, 같이 갑시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